자, 8단원 연습 문제요. 질문. 2번에 2번. 또 3, 4번. 6번. 그 정도? 나머지는 아, 네. 같이 보죠. 나연이 원방은 안 배웠다고 했죠? 그래요. 일단 제가 최대한 앞에 것도 다 설명하면서 할 거니까요. 그냥 잘 모르겠는 건 보충하면서 하죠. 네. 자, 2-2번이요. 2-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일 때 2번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6제곱 세타 플러스의 사인의 8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원래 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거는 단위원에서 찍어보면 되죠? 그래서 그냥 앞에 보세요. 그래서 얘가 단위원이면 단위원이라는 게 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치면 이거의 좌표를 찍잖아요. 이거의 좌표를 찍으면 원래 x, y 이렇게 찍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그 동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x축이 0이고 y축이 이렇게 90도 차이 날 때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이 점의 좌표, 이 p점의 좌표가요. x가 뭐가 되냐면 이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이게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x가 r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이거잖아요. 높이가 y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요거죠. 사인이. 코사인 사인은 아시죠? 그래서 네, y가 r 사인 세타 이렇게 잡히죠. 맞아요?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 요게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그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r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r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렇게 되죠. 이게 순서 바꾼 거예요, 그냥. 네. 원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많이 써서 그래요, 그냥. 그래서 1 되죠. 그래서 요걸 항상 이용합니다. 그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을 항상 이용해요, 항상. 그래서 삼각의 그 함수에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넘겨주면 코사인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지금 되죠. 넘어가면. 근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예요? 바로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인 제곱 세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볼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면 1 플러스에 사인의 4제곱 세타 플러스의 사인의 6제곱 세타 이렇게 묶어지잖아요. 얘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고 1 플러스에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차수를 내릴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제곱 세타로 차수를 또 내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얘를 코사인으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에 코사인 세타로 묶게 되면 이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가 1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게 또 1이네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유형이 정확하게 너네 고등과정의 전체에 관한 내용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고차식이 나왔죠. 6제곱, 8제곱 고차식이 나왔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차수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수 문제 풀 때 대수 문제를 풀 때 차수를 떨어뜨리는 거, 차수를 낮춘다. 왜 낮춰야 될까요? 왜? 차수를 왜 낮춰요? 차수 높은 애는 해를 몰라요? 그죠? 우리는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걸 배워서 2차 방정식은 우리 무조건 다 풀 수 있어. 심지어 허근도 풀 수 있죠. 고등과정에서는. 그쵸? 그런데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안 배웁니다. 맞아요? 근데 존재할까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근데 배우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어디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별로 외우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여러분 외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외우잖아요. 그죠? 맞아요? 3차 방정식은 그나마 노력하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4차 방정식은 사람의 머리는 못 외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외우는 게 별 의미가 있을까?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하냐면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었죠. 5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 그죠? 비교적 최근에 누가 증명인지 알아요? 기억나요? 갈루아는 아니고요. 갈루아는 일찍 돌아가신 분이 갈루아고 3대 수학상이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노벨이 수학을 싫어해서 수학상 노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굳이 노벨한테 상 받아야 돼? 우리끼리 그냥 상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필즈상이 있죠. 필즈상은 언제 주는 건지 알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수상 조건이고 지금 세종가고 다니시는 여러분 선배 중에 여자 선배님인데 자소서에 이걸 써온 거야. 필즈상 이거 써왔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1차 때는 모의 면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의 면접할 때 읽은 다음에 그래서 필즈상은 언제 받는 거죠 학생? 이랬더니 여름에요?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계셨죠. 그래서 필즈상은요 4년에 한 번씩 전국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수학자 대회가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열려요. 그래서 올림픽처럼 그죠? 4년에 한 번 열리는데 그때 모여서 이제 수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발견된 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나라의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아니면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나라마다 좀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수상이 와서 수여해 줍니다. 필즈상. 만 40세 이하만 주죠. 만 40세 이하만. 만 40세 이하가 아닌데 받은 사람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할 건데요. 그 다음에 필즈상에서 수학상만 있죠.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주는 상이니까. 그럼 노벨상은요 수학상만 있어요? 아니죠. 노벨상에 수학상 없죠. 노벨상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 평화상도 있고 물리학상도 있고 화학상도 있고 많잖아. 의학상도 있고 많죠. 그런 종류의 상이 울프 재단에서 수여하는 울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마 줄 거예요. 이스라엘의 울프 재단에서 주는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상인데 수학자 이름을 딴 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벨상입니다. 아벨상.
아벨상은 그 덴마크인지 뭐 노르웨이인지 하여튼 국왕이 있는 나라에서 그 국왕이 수여해요. 그 국왕이 수여하고 제가 이 순서대로 쓴 이유는요. 왜 이 무슨 순서대로 쓸 것 같아요? 상금 순서대로입니다. 필지상이 많이 줄까요? 아벨상이 많이 줄까요? 아벨상이 훨씬 많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오차 방정식이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아벨이다. 네, 그게 아벨입니다. 네, 그래서 오차 방정식이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아벨이 밝혔어. 그러면 너네한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공부시켰잖아,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수를 따라가잖아요. 대수를 따라가면 제일 마지막에 대학 과정에 가서 대수의 끝이 뭐야? 그게 바로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밝히는 게 대수 과정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아이디어를 낸 수학자 중에 한 명이 갈루아. 그래서 갈루아 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룹 군환체라는 걸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다 따로 계산되죠. 근데 환 같은 경우는 곱하고 더하고 계산을 같이 합니다. 약간 이상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오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건 존재하겠죠. 이런 건 존재하겠죠. 이런 건 존재하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오차 방정식 있죠. ax 5제곱 더하기 bx 4제곱 더하기 돼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일반해가 없다라는 게 증명되었고요. 그걸 배우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면 고등과정에 이걸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그럼 이건 배워? 안 배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안 배워. 이거 탐내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근해 공식만 외우면 고차 방정식 다 풀 수 있네요? 대입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고차 방정식이 3차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차 방정식이 3차 이상의 방정식인데 우리 이거 풀어 안 풀어? 풀잖아. 뭐 이용해서 풀어?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아이로 차수를 떨어뜨립니다. 2차 이하로.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차수 내린다. 그죠? 차수를 내린다. 2차까지 내리면 풀 수 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주요 방법이 뭐였어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배우기 위해서 너네가 배웠던 게 바로 인수정리.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게 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왜 차수가 떨어지나요? 이런 거죠. 너네가 맨날 하는 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죠. 조립제법 통해서. 이거 왜 하는 건데요? 3차 방정식이잖아 얘는. 근데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니까 이거의 해가 1 또는 2 또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수를 떨어뜨려야만 풀 수 있어. 인수분해 안 되는데 차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게 있어요. 인수분해 되지 않는데 고차식인 거 있는데요. 오메가죠. 오메가가 강력한 차수를 떨어뜨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x세제곱은 1 또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이 오메가잖아요.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고 묶어주면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거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이거는 0이거나 해가지고 그러면 3차는 다 1로 바꾸면 되니까 차수가 뭘로 떨어지는 게 바로 보여? 2차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오메가 사용하면 1차까지 또 떨어뜨릴 수 있죠. 그죠? 오메가 제곱은 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차수를 떨어뜨려야만 우린 풀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 차수가 높잖아? 차수를 떨어뜨려. 이해됐어요? 나중에 가면 이 sin x, 코사인 x, sin 세타,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뭐 t의 제곱, t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뭐 t에 관한 뭐 3차식, 4차식으로 바뀔 테니까 걔도 마찬가지로 뭘 하겠어? 인수분해 또는 뭐 조립제법 또는 뭐 오메가를 통해서 차수를 떨어뜨려서 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거야. 우리는 앞으로 계속 대학 갈 때까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에 1, 2번을 다 질문하신 거겠죠? 네. 자, 1번 보면 4의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일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 세타래요. 곱해 4의 사인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풀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4의 사인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아까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4의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이죠? 얘를 x라고 보는 거예요. 사인 세타를. 그럼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사인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값을 가져요. 근데 사인 세타 값이 원래 뭐하고 뭐 사이예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값만 가지죠. 루트 5가 2보다 큰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넘는 값을 하면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값 되니까 이게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잖아. 그래서 뭐만 근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만 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2 더하기 루트 3일 때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곱해 아직 그 문제 푸는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분모가 나오잖아요. 근데 분모에 지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게 나오면 켤레를 곱해서 유리화하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곱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곱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다 곱해서 좌변은 사인 세타, 우변은 코사인 세타로 묶어내죠. 그러면 좌변은 3 플러스 루트 3에 사인 세타만 남고요. 우변은 1 플러스 루트 3에 코사인 세타만 남죠. 그래서 얘를 나눠주고 얘를 나눠주면 뭐가 돼요? 익숙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가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그쵸? 얘는 루트 3으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3인 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튀용튀용 날리고 루트 3분의 1이죠. 얘가 지금 탄젠트 세타잖아요.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럼 뭐 이거 굳이 지금 세타를 구하는 건 아니고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죠? 나중에는 이 세타가 뭔지도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더 뒤에 가면. 그래서 뭐 3번은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두 개가 지금 있어요. 네. 필기하셨어요? 네. 4번 봅시다. 아직 기초를 안 들어서 다 이해가 안 되시긴 하시죠? 이해돼요? 네, 괜찮아요. 네. 좋네요. 4번이요. 지금 탄젠트 세타가 K일 때 탄젠트 세타가 K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K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까요?
코사인 얘를요 그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말이 안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묶어지겠죠. 마이너스 1. 안 속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게 지금 요게 되는 거 아시겠죠? 곱하면. 네.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사인이 뭔데 탄젠트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원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잖아요. 얘가 뭐예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바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뭐가 K라고요? 탄젠트 세타가 K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K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만요. 근데 저기서 왜 저렇게 돼요? 뭐가요? 저 대입을 했을 때 왜 코사인 제곱 자리에 얘만 넣은 건데요. 이거는 별개고요. 이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건 알고 있었고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게 탄젠트 제곱 세타고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바꾸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 그래서 이 자리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만 넣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K라며 그래서 얘를 K라고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6번이요. 그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뭘 할 수 있는 애들이냐면 회전 변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좌표 평면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는 그런 것들은 배웠잖아. 그죠? X 대신에 X-A 넣고, Y 대신에 Y-B 넣고 그런 건 배웠잖아요. 근데 몇 도 돌리냐 또 원래는 가능하거든요. 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할 줄 아냐면 이렇게 생긴 fx를 그죠?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야? 뭐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걸 할 줄 알아. 그죠? 근데 사인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얘를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시키는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배웠어요. 그게 바로 행렬. 행렬의 곱을 이용하면 함수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변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행렬은 배우지만 행렬의 곱을 배우진 않죠? 네. 이 곱을 배우진 않죠? 네. 그래서 다행인가요? 행렬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살짝 기대했는데 뭐 그게 빠져서 약간 실망했죠. 6번 봅시다.
이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행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하는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선형대수. 선형대수가 그거예요. 이렇게 말 자체가 선형대수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행렬로 나타나고요. 그 행렬이 전부 다 뭘로 나타나냐면 이진법 행렬로 바꾸면 그게 바로 컴퓨터 연산이야. 컴퓨터가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거 있죠. 그래픽 작업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그냥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려면 행렬을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에도 쓰이냐면 그 인공지능도 다 실제로는 수학 연산 모델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계산을 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올해는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긴 하시던데, 뭐 작년, 재작년에는 프로그래밍 한 애들이 있었거든. 한성에 재작년에 한성 합격한 애가 완전 프로그래밍만 막 열심히 하던 애였는데 걔가 여기 모근 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걔가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프로그래밍을 안 하는 애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프로그래밍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 그게 그거였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일단 6번 봅시다. 6번에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 3분의 4래요. 이때 세타의 범위는 1사분면이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야. 1사분면이야. 이때 사인 코사인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걸 만들어내는 문제죠. 아직 그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약간 스킬이 좀 부족하시니까 뭐 이런 겁니다. 자, A, B, C가 있는데 A랑 C를 줬어. 그죠? 지금 이 문제잖아요. 지금 A를 줬고 갑자기 C를 구하래. 인 거죠. 답지나 선생님들 풀이는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찾지 않고요. 중간에 뭐 이런 섬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뭐 B라는 애가 있다고 쳐서 A에서 B까지 가는 건 할 줄 알겠어. 그리고 뭐 C에서 B에서 C까지 가는 걸 할 줄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 실제 문제 풀이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어떻게 가는 거야가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개념을 익혔는데 문제가 안 풀려는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익히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전 부딪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개념은 익혔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단계에서는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때가 제일 뭐 선생님도 경험을 해보면 제일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뭐 지금 삼각함수 문제를 하는데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은 내가 막 엄청 열심히 익혔어. 근데 문제가 안 풀려. 힘들잖아요. 그죠? 뭐 옆에 앉은 애는 푸는 것 같던데 나는 뭐 머리가 나쁜가?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라서 문제를 푸는 걸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어려워 봐야 그 다음에, 그죠? 한 번은 넘어져 봐야, 그죠? 넘어지면 아픈지 알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단계에 왔다는 거는 그래도 발전하기 직전이라서 그런 겁니다. 수학 교육을 배우면 수학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계단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실력이 이렇게 그냥 쭉 가. 그러다가 이렇게 도약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벽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벽 앞에 서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가 이렇게 도약하죠. 약간 시냅스에서 전기 뛰듯이, 그죠? 이렇게 도약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올라가서
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뭐 처음에 이제 뭐 지수 배웠고 로그 배웠는데 로그 방정식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막혀 있다가 좀 공부하면 로그 방정식 알게 돼. 그러면 폴짝 뛰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로그 방정식만 하다가 로그 부등식 맞는데 또 안 돼. 또 막혀 있다가 또 폴짝 이렇게 뛰어 올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 밑에 있는 단계에서 어려웠던 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밑에 있던 단계에서 어려웠던 기억이 안 나서 이걸 잘하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 친구들 옆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잖아. 나 지수 로그 배웠는데 지수 로그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가서 이거 물어보잖아요.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되게 쉽게 가르쳐 주거든요. 걔네는 나보다 여기 있는 거야. 난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의 그 경험을 까먹어. 아, 나도 이거 어려웠었어가 까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 왜 이거 몰라? 이렇게 쉬운 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밑에는 또 좌절하고 이러잖아.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너네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애들 있죠. 뭐 미리 선행을 했다던가 뭐 그런 애들이 설명해 줄 때는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 풀려.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풀면 안 풀려. 그것도 그 수학 교육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는데 그 ZPD라고 해서 그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본인의 실력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근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실제로는 요 정도까지 이렇게 실력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뭐 나보다 더 모르는 선생님이 있지는 않겠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선생님 고등학교 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건 뒤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물같이 이렇게 애를 띄어 올리죠.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풀려. 근데 집에 가면 선생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뛰어 올라가려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면, 그죠? 이 문제 하나 푸는 방법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거든요. 수학 문제가 뭐 다 풀이 방법이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되길 바래.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거 뒤집을 수는 있잖아. 역수치에서 뒤집을 수는 있잖아. 그죠? 뭐 그렇게 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둘을 어떻게 곱해? 제곱하면 뭐 사인, 코사인 붙어서 나오지 않을까? 뭐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생각은. 그래서 뒤집어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식을 만든 다음에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될 거고, 뭐 마이너스 있으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뭐 그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거 통분할 수도 있긴 하죠. 사인 코사인으로 통분하면 사인 코사인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갈 거야. 어떻게든 끌고 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봅시다. 여기서 1로 가는데요. 통분하고 하는 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사인 코사인으로 만들어 줍시다. 만들어 주려면 분모에 있는 애를 다 곱해버리면 없어져. 그죠? 그래서 뭘 곱할 거야? 양변에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나면 티용티용 날아가면서 뭐 나와요?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가 4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네. 그죠? 이제 양변 제곱하죠. 양변 제곱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변 제곱 해봅니다. 양변 제곱하게 되면 9에 그죠?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고, 이거 제곱하면 16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를.
그죠? 그래서 얘를 뭐 그냥 t 이런 걸로 바꿔보죠. t. 그래서 t라고 놓으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얼마예요? 1. 그죠? 그래서 9에 1 마이너스 2t가 16의 t의 제곱.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네요.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이거 무조건 풀 수 있어. 그쵸? 그래서 9 마이너스 18t가 이렇게 넘어오면 그죠? 뿔마 16t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면 2t 8t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인수분해가 아주 이쁘게 되네. 그래서 t의 값이 지금 1,3면이니까 t의 값이 0보다는 큽니다. 그쵸?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8분의 3이어야 하죠. 1,3면에서는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니까 곱도 플러스라서 t가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가 8분의 3이니까 알았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는 방법을 고민해 봤더니 뭐 뒤집어? 뒤집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곱해.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해. 그 다음에 뒤집어진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했어? 제곱해. 한 게 별로 없어요. 분모에 있는 애 곱해서 없앴고, 분모 없애고, 제곱했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 이용했고, 이거 t로 바꾼 건 그냥 이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따라하면서 쓰기 귀찮아서 바꾼 것 뿐이지 실제로는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문제잖아요. 얘는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끝맺으면 되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새로 배운 건 없어. 그냥 분모 없애고 제곱하고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별거 없구나 라는 거 알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6-2번이요. 자, 6-2번은요, 굉장히 많이 보는 아이네요.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서 뭘 알고 있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 8분의 3이구나 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한번 해보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을 먼저 한번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값이 1이고 2배에 하니까 4분의 3이고 4분의 7이네. 제곱한 게 4분의 7이네. 4분의 7인데 얘가 1,3면 각이니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루트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쵸? 1,3면에서는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니까 더하니까 당연히 플러스. 그래서 2분의 루트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인의 세제곱에 코사인의 세제곱 세타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돼요? 기억나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 오메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7에 얘가 1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8분의 3이죠. 8분의 3이죠. 사인 세타 코사인 2배가 아니고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8분의 3 빼면 값이 16분의 5 루트 7이구나. 여기서 뭐 이용한 거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이용했죠? 수투 때도 인수분해, 미적분 때도 인수분해, 계속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는 반드시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 이런 건 당연히 할 줄 아시겠죠? 보기차식이라던가
3차식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까먹으면 문제 풀기 힘들다. 9단원으로 갑시다.